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22일간의 열전 첫날부터 도내 정당들은 제주시 민속 5일 시장을 찾아 도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룬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4.3 해결이 결실을 맺기 위해 문재인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호소했습니다. 제주도가 1%의 변방이 아니라 99%의 대한민국을 매겨 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만큼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공갈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합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실력이 배경을 이기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제주와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은 안철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이 모든 것을 올곧게 자기 힘으로 살아온 그런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어야만.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침체된 서민 경제를 살릴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인 유승민 후보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골목 상권 재래시장을 살리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촛불 민심을 반영해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심상정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촛불 정신을 이어받아 고단한 삶을 바꾸고 제주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오늘 제주에서 거리 유세에 나서는 등 대선 후보들도 제주를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당선자가 승리했던 제주에서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갈등 해법에 대해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서로 갈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군이 지난해 공사지연의 책임을 물어 강정 주민들에게 34억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해군기지 갈등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주사회의 여론과 국회의 대정부 결의안 촉구에도 해군은 법대로 하겠다며 요지부동입니다. 이 지역이 국가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국가가 우리 주민들한테 부과하려고 했던 이 손해배상 청구, 이 구상권 청구를 철회하는 길이 가장 첫 번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의 해법을 놓고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습니다. 구상권 철회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유보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의 사면 문제도 4명의 후보들은 찬성했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만 유보 입장입니다. 해군기지 국가폭력 진상조사와 피해회복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유보 입장을 보인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 찬성했습니다. 최신의 스텔스 구축함 줌 월투어 등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 후보가 반대 입장을 밝힌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유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제주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국제자유도시 개념 폐기와
JDC의 제주 이관,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군기지 백지화 등 10대 정책 공약을 반영해달라고 후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은 기자회견을 열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해상 운송비 지원, 감귤 북한 보내기와 농지 투기 제한 등 10대 농업과제를 건의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 맞춰 경찰이 24시간 경비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 제19대 대통령 선거 경비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거리 유세와 투개표소 경비 등 선거 경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비상근무에 들어갔고 투표 시작부터 개표 종료 때까지는 모든 경찰관이 비상동원 체제를 갖추는 가포 비상근무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초 폭설이 쏟아지면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돼 승객 수천여 명이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일이 있었죠. 이번에는 짙은 안개 때문에 여객선이 결항돼 승객들이 노숙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객선사의 대응이 미숙해 승객들의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항 여객 터미널이 거대한 숙소로 바뀌었습니다. 예표소에는 수백 명이 몰려 있고 바닥에 아예 자리를 펴고 자는 사람까지 눈에 띕니다. 승객 1,400여 명이 예약한 목포행 카페리가 짙은 안개로 5시간이나 지연되다 밤 10시쯤 결항이 최종 결정된 겁니다. 승객 70여 명은 숙소를 구하는 대신 이곳 터미널에 묵기로 결정하면서 제주도와 여객선사는 이렇게 모포와 마실 것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우리 2시에 와갖고 9시, 10시 다 와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황당하지. 특히 여객선사의 미흡한 대처로 승객들의 불만이 속출했습니다. 5시간 동안 제대로 안내도 하지 않다가 결항이 결정되자 선착순으로 표를 다시 끊으라며 심야에 1시간 이상 줄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침 8시 배로 전부 표를 교환하십시오 하고 다시 전부 줄을 서서 다음날 표로 다시 또 홍도에 한 2시간 동안. 선사 측은 출항이 지연된 뒤 한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예약을 자동 변경하는 전산 시스템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음날 이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산상에서 이월을 시켜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사실상 선박표는 어렵습니다. 제주공항 폭설 사태 이후 국토부는 저가항공사들도 승객들의 예약을 자동 변경해주고 진행 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상세히 안내하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재난에 대응할 승객 관리 매뉴얼이 없는 항만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중산간 난개발과 함께 제주의 허파라 불리는 곶자왈이 훼손되고 사라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곶자왈 보호지역을 만들기로 하면서 난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보전과 관리를 위해 경계 설정 용역이 실시되고 있는 곶자왈. 용역지는 곶자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부터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곶자왈은 아주 중요한 게 오름 분화구에서 용암이 흘러간 길입니다. 그 외에 용암이니까 토양이 없으니까 농사 못 지으니까 그냥 버려진 땅이고 거의 숲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죠. 제주도에만 있는.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면 곶자왈 지대도 다시 설정됩니다. 기존 4대 곶자왈 10개 용암지대에서 7개 곶자왈 지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주도가 설정한 관리보전지역 지리정보 시스템 등급에서 일부 지역은 곶자왈에 새로 추가되고 일부는 빠지는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최대 50%까지 개발이 가능해 이미 곶자왈의 상당 부분이 파괴된 만큼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곶자왈은 전면 국립공원 또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선포를 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 주민들은 곶자왈의 범위를 정할 때 역사적인 배경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그 지역 내 어르신들을 만나 그 지역의 역사 및 옛 시절의 곶자왈 실태와 현 시점의 곶자왈의 고증을 함께 현장 답사를 실시하고 그 지역만이 가진 특이사항과 보호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그러나 환경보전과 사유재산권이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대법원 민사 1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씨 등 6명이 제주 4.3 평화공원의 전시물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은 전시물이 4.3 사건을 왜곡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전시물이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근거했고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수단체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제기한 4.3 관련 소송 8건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다 할 효과를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실적 쌓기용 마을 만들기 대신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가 육성됩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입니다. 100년이 된 나주 노안성당이 있는 이슬촌 마을에서는 10년째 소박한 성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작년에만 18,000여 명이 이 마을을 다녀갔습니다. 주민들은 농촌 체험형 프로그램과 반찬 택배 사업 등을 통해서 연간 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성공 노하우는 다름 아닌 주민들의 열정적인 참여입니다. 내일보다도 마을 일에 일단 우선적으로 함께하면 더 좋지라는 생각으로 움직이시다 보니까 본인 일은 밤중에라도 하시지만 마을 일은 우선 나와서 하시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농어촌 정보화 마을 등 지역 공모 방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슬촌 마을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실적 쌓기용으로 전락해버린 마을 만들기 사업 대신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을 제정해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한 마을 공동체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중앙부처는 그걸 지원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가 바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족 해체와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만들기가 이번엔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몽골과 중국 북부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무척 탁한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으니까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되도록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최저 기온은 1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내려가 있는데요. 낮 기온은 24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지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오늘도 짙은 안개와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평년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평년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남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 낮 기온은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은 동네별 기온차가 조금 나고 있지만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현재 산간 지역은 5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1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는 안개가 낀 가운데 청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고온 현상이 주춤하겠고요. 목요일에는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가 어제 제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문을 열었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 기업의 판로 개척과 홍보 마케팅, 국내외 교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운영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제주시 우도면의 한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 가재 도구와 주택 내부 30여 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에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했다는 집주인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앞 300m 해상에서 한림선정 29톤급 어선이 좌초됐다며 선장인 56살 강모 씨가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을 보내 만일의 사고를 대비했지만 사고 선박은 바다 수위가 높아진 1시간 뒤 모슬포항으로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공연 기획사 대표의 사기 사건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기획사 대표인 34살 김모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피해자가 6명에서 8명으로 늘었고 피해액도 10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아직까지 출국한 기록이 없다며 CCTV를 확인해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김 씨의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35살 이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택배기사 등 4명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 연간 이자율은 28%보다 40배나 높은 1140%의 이자를 받아 2억 4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7살 윤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공동주택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준 뒤 인허가에 힘써준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해야 한다며 건축주로부터 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